안녕하세요. 오늘의 마감 증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자체는 코스피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강보합 수준에 머물렀죠. 이러한 흐름을 보인 데는 이제 코스닥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 자체는 크게 오른 게 없었어요. 이때 그 상한가 7월 31일 날 상한가, 금요일 날 상한가 찍고 8월 달은 내내 횡보하는 모습, 이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었거든요. 횡보를 하다 보니까 코스피에 대한 실망 매물이 이제 코스닥으로 옮겨갔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상승한 데 따른 차익 매물, 이게 거의 30% 정도 상승한 거거든요. 이게 저점에서부터 고점하면은 38%, 한 40%, 38%니까 거의 40% 가까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익 매물 압박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코스피 쪽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조금 증가했죠. 어제 오늘 거래량 증가하면서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이제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의 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시장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적 요인에서도 외국인이 3조 가까이 2조 8천억 원 넘게 매수했고요. 기관도 5천억 정도 따라서 매수한 게 보이시죠.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은 하이닉스 자체도 비슷하죠. 초반에 부진한 모습 보여주었지만 점심시간 접어들면서 강한 모습, 반등하는 모습, 상승폭을 키워나가는데요. 이게 코스피 흐름이랑 비슷하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삼전 닉스가 여전히 코스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전 닉스의 주가를 여전히 살펴봐야 되는 이유고요. 코스피가 너무 떨어지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면은 코스피 전체적인 종목에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연쇄적으로 코스닥 종목들까지 건들게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버티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지금과 같은 추세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오늘 조금 과했던 부분이 사이드카까지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이제 코스피 쪽으로 넘어간 요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드카 걸릴 정도는 아니고 한 2~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적당히 코스닥까지 같이 견인해주는 그러한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오늘 코스닥이 부진했던 건 물론 반도체 소부장이 코스닥 많았지만, 일단 메인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산업 경쟁력이 국력의 제1지표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를 콕 집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국을 넘어서 이제 더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큰 정부의 수혜를 받는 게 어쩔 수 없이 삼전, 닉스 이쪽이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이 오늘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수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자금이 넘어가겠죠. 이제 왜냐하면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건 어차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한테 납품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먼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시간을 더 넓게 본다면 결국에는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폭넓게, 그리고 전력기기 이제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엔진, 선박 엔진, 이제 발전기로 쓰고 있죠. 선박 엔진 같은 슈퍼 엔진 같은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시계를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어차피 우리나라 전반적인 제조업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부 장관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부지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중국이 그렇게 하는 게 똑같죠. 중국이 먼저 돈을 지원해줘서
키우고 산업을 키우고 나서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벌어오고 이 돈이 낙수 효과죠. 낙수 효과로 그 이제 세수 이 돈이 기업들이 돈을 잘 벌면 세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나라가 먼저 정부가 지원해주고 그게 나중에 기업들이 잘 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도체 업종, 특히 삼전 닉스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 업종이 무한정으로 긍정적인 거는 맞지만 일단 증시의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죠. 호르무즈 공격 재발.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가 이게 거의 끝물이긴 한데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질 날도 머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우크라, 러시아 전쟁하는 거 관심 없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아직도 전쟁을 하는데 2022년도니까 4년 됐잖아요. 4년 동안 전쟁하는데 초반에만 1, 2년 반짝하고 이제 그 뒤부터는 관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도 아마 1년이 지나가면은 관심이 사라질 것 같은데 일단 올해 3월달에 개전을 2월 말인가 그때 개전을 했으니까 이제 3, 4, 5, 6, 7, 8, 6개월 정도 됐잖아요. 반년 됐잖아요. 반년 됐으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게 내년 되면은 유야무야 이제 관심이 없어질 거예요. 그때 되면은 11월 중간선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는 코스닥 그 밸류어 프로그램 있죠. 우리나라만의 그 이슈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연초에는 새로운 이슈들이 항상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면 정부 정책도 새로운 게 새해 신년 맞이해서 발표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일단은 노이즈가 맞긴 해요. 그래서 놓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왜냐면 이게 유가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보니까 최근 유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과거처럼 120불 막 이렇게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공포감은 주진 않을 테지만 일단 유가를 건드린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니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 압박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또다시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까지 연쇄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노이즈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주가 그리고 미국 주가도 방향성을 조금씩 잡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유가 고점도 130불 정도인가 찍고 나서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80 몇 불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으니까 어쨌든 이때보다는 현저하게 낮아진 상황이라 긍정적이라 보고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유가는 60 몇 불, 60불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었을 정도로 엄청나게 저유가였으니까 그때 비하면 아직까지 조금 높다. 그래서 그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미국 금리하고 연관이 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이란이 지금 급해진 건 이란이에요. 이란은 미국이 경제를 틀어먹었잖아요. 경제를 틀어먹다 보니까 이란은 시위가 다시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시위가 일어나면은 이제 내부적 요인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정권이 제대로 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 그 초하이퍼 인플레가 엄청나게 심해져요. 그래서 인플레 때문에 시위가 발생하는 거고 시위가 발생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미국이 그 경제 제재를 하는 게 바로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넓게 보면은 결국에는 미국이 그 전쟁을 확전하기보다는 경제 압박,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는 완전 말려 죽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어쩔 수 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노이즈가 나오는 건 시장은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는 그 CPI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 저녁이죠. 이제 내일쯤 되면 CPI가
발표될 텐데 이제 그 얘네들 발표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미 증시가 방향을 잡을 거예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을 잡을 거니까 이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죠. 이거 때문에 지금 금리가 고용지표 둔화 박살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S&P 500 지수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가는지 아니면 다시 내려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시장이 어디에 베팅하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까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왜 신경 쓰냐면은 얘네도 결국에는 돈을 찍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돈을 갖다가 방산이든 아니면은 그 인프라 투자든 인프라가 노후된 게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자체가 미국도 여유롭진 않아요. 미국은 원래 그 적자를 바탕으로 기업을 그 전 세계에 돈을 뿌리고 그걸로 페트롤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흑자 나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금리의 그 부채에 대한 압박이 심한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이 전 세계 1등 그리고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 몰빵되어 있다 보니까 그 미국 산업이 엄청 중요한 건 맞죠. 하지만 일단 근본적으로는 그 금리가 상승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시장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지 않는 거를 그 시장이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가야지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지 원하지 않는 게 나타난다. 그게 그 변수거든요. 변수가 나타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CPI가 안정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 주어야지만 이제 시장도 미국 증시도 국내 증시도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은 그 엔화를 방어하는데 22 그러니까 유로화까지 끌어다 쓰면서 방어할 정도로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그 방어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금리를 올리면은 상승시키면은 결국에는 미국채를 팔 수밖에 없어요. 미국채 갖다 팔고 미국채 팔면은 미국 금리가 상승하게 돼요. 왜냐면은 이제 국채를 갖다 파니까 매도가 압력이 강해지면은 당연히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가격 떨어지는 거는 국채 가격이랑 금리는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국채 가격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미 정부도 안 좋아하는 시나리오로 가겠죠. 그러니까 일본 엔화를 대신 막아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엔화가 미친 듯이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돈 풀기, 돈을 확장 재정 정책. 일본은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정부, 그러니까 그 작은 정부를 추구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일본이 직접 나서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나서고 있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풀리고 있고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그 일본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 금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채 금리가 얼마나 미국 정부에 있어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것도 금리가 안 오르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증시의 유동성이 마르는 효과를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엔화가 지금 160 이때 고점이 163엔 이 정도였죠. 164엔 조금 못 미쳤는데 이 고점에서 급락 나온 게 이게 미국이 도와주는 거예요. 미국이 도와줬는데 이 도와준 게 무색하게 바로 튀어오르죠. 이게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해결하지 않고서 단순히 돈만 갖다가 때려 붓는다 그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갈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증시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일단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는 긍정적 이슈가 엄청 많고 앞으로 장기 플랜에 있어서도 꽤나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목표 주가는 300만 원으로 하나증권에서 제시를 했죠. 그 이유는 이제 MACC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기대를 웃도는 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 왜냐면은 수요하고 공급은 반대잖아요. 수요가 상승하면은 그게 아니라 수요가 상승하는데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을 상승시켜요. 반대로 수요가 떨어지고 공급이 많다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은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왜냐? AI 데이터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그 소모되는 MACC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MACC 관련 쪽으로 해서는 그 가격이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기 MACC의 최대 대장주죠. 삼성전기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분석이고요. 또 이제 그 최근에 유명했던 사람이죠. 레오폴드라고, 최근에 그 청산당할 뻔했던 헤지펀드의 포트폴리오가 유명해지면서 레오폴드라는 그 헤지펀드 그 운영자가 지금 MACC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해요. 일본 부품 제조업체 다이오 유덴의 지분을 대량 매입했다고 하는데, 다이오 유덴이란 다이오 유덴은 MACC 제조 업체로, 이제 그 MACC가 여기 최근 MACC 수급 불균형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MACC 불균형이 계속되면은 결국에는 말씀드렸죠. MACC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로 인해서 일본 기업인 다이오 유덴의 주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 레오폴드 아셈블레너라는 사람이 이제는 그 엄청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펀드에서 그 5% 이상 지분을 그 보유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시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공개됐는데, 그 전까지는 자신감이 넘쳐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자신 있게 공개했는데, 이제는 이제 공시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되도록 감추고 있는 모습이, 어쨌든 지금 포트폴리오가 공개됐는데 이 포트폴리오가 MACC를 제조하는 기업 포트폴리오로 바뀌었다. 하지만 AI에 대해서 엄청나게 긍정론자예요. 이 사람은, 레오폴드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오픈 AI 연구원 출신이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인데, AI에 들어가는 재료 부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처럼 지금 30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 삼성전기는 지금 150만 원도 안 됩니다. 최소 2배 이상 간다는 거죠. 지금 여기 140, 130만 원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 중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딱 기점이 130에서 140, 얘는 130에서 140만 원을 박스권에 가둬놓고 여기에서 돌파한다. 140 이상 돌파한다. 120에서 140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가 끝난다. 그러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돌파가 끝나면은 아마 횡보하다가 돌파하는 순간 1차가 160이고요. 여기서 꺾인다 하더라도 조정받고 180,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60에서 180까지의 이 구간까지의 상승 파동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할 때 거래량 줄었었죠.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기 한 시점이 이거 상한가 만들 때인데, 이 상한가 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고, 그 다음부터 이 박스권 만들고 나서 거래량이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이 박스권 라인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이거 색깔 그냥 없다 치고 이 안에서 계속해서 롤링 굴리고 있잖아요. 그 여기에서 보통 파동이 여기에서 파동 굴리다 점차 저점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거래량이 한 번 더 짱짱하게 들어오면은 그때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제가 14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180만원까지만 하더라도 30% 정도의 기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상승 파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박스를 돌파할 때 이 박스만큼 보통 상승하거든요. 근데 이게 추가적인 이슈, 재료가 있으면서 거래가 폭증할 때 이때 가장 큰 상승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고요. 최근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 이 단계 이거 추락했을 때 이 추락하고 급등 나올 때 거래량 같이 펌핑 되면서 이때 거래량보다 월등히 많았죠. 월등히 많은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제 80만원 거의 80만원까지 내려갔던 게 이제 160만원 근처까지 상승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보여준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최저점에서부터 80% 정도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어. 그렇다는 것은 이 박스를 한번 돌파할 때마다 그리고 거래량이 같이 동반할 때마다 얼마나 큰 상승을 보여주는지 그 종목마다 끼가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기는 충분히 끼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은 삼성전기가 되었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틀 동안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영상을 찍어서 그 다음 주부터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새로운 브리핑과 새로운 종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